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다. 지금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란 공습 이후 돈의 흐름, 부재 금융과 코스피 환율까지 한 번에 정리. 오늘은 정말 무거운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단순한 국제 뉴스로 넘기기엔 우리 지갑이랑 너무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이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하나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원달러 환율, 금값, 유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리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사건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율된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 전역 여러 곳을 동시 공습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서도 폭발음이 들렸고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걸 선제적 군사 조치라고 표현했어요. 미국 측 발표로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습 표적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반면 이란 정부에서는 최고 지도자는 현장에 없었고 안전한 곳에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양쪽 정보가 상충하는 상황이에요. 진위 확인이 진행 중이고 뭐가 사실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란 남부의 초등학교에서 최소 40명 이상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전해졌어요.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발언까지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2부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위험자산은 내렸어요. 미국 증시,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공습 뉴스 이후 급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왜냐면 전쟁이 나면 투자자들이 딱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위험한 자산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전자산은 올랐어요? 반대로 금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 금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든요.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에 돈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가격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리스크 오프 장세예요. 위험한 건 팔고 안전한 건 사는 거죠.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중심이잖아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분쟁으로 이 채널이 막히면 유가는 단기간에 폭등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공급 불안 우려가 반영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정유 관련 주식은 수혜를 받지만 반대로 항공, 물류, 소비자의 업종은 타격을 받아요. 기름값 올라가면 비행기표도 오르고 배송비도 오르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는 거니까요. 방위산업은요, 전쟁 국면에서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의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만 같은 방산 대형주, 그리고 방산 ETF들이 이런 상황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죠. 3부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이제 진짜 우리 코스피 얘기 해볼게요. 코스피 단기 충격,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예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들은 신흥국 주식을 팔고 본국으로 자금을 빼거든요. 한국도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인 순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과거 2025년 중동 긴장 국면을 보면 코스피가 단기에 24% 빠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섹터별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섹터 전망, 방산소에 가능, 부품, 항공전자 관련 기업, 에너지, 전기유가 급등 시 수익성 개선 기대, IT 반도체 글로벌 불확실성, 당위 하락 부담, 금융 불확실성 확대 하락, 가능, 항공, 물류유가 급등 불안 심리 타격 예상.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변동성이 커요. 테크바이오 중심의 중소형주 시장이라 해외 자금 이탈 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다만 일부 IT 부품이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 방위에너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종목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원달러 환율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기본 흐름이에요. 안전자산 선호 달러로 자금 몰림, 원화 약세. 과거 사례에서 중동 긴장 때 원달러가 단기에 1,530원 올라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출기업 일부는 환이익이 생기지만 유가 급등, 원화 약세 조합이 되면 무역수지 악화, 추가적인 환율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 채권 시장은요, 의외로 채권은 안정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거든요. 채권 매수, 채권 가격 상승, 금리 하락, 특히 단기차의 중심으로 안전 선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4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나 지정학 리스크는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정보도 빠르게 바뀌고 시장도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섣불리 베팅했다가 크게 다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방어적으로 가고 싶다면 금원자재 ETF 일부 비중 확대, 국채 ETF 단기차의 중심으로 안전자산 확보, 현금 유동성 충분히 확보해두기, 원화 약세 대비해서 해외 자산 비중 재조정 고려, 기회를 보고 싶다면 방산 관련 중대형주, 국내외 방위기업, 에너지 정유 관련주 유가 급등 수혜, 원화 약세 수출 IT 전자 종목 일부 수혜 가능성. 단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섹터 로테이션보다 전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꼭 기억하세요. 지정학 뉴스는 극도로 빠르게 반영돼요. 내가 뉴스 보고 와 방산주 사야겠다 생각할 때 이미 시장은 움직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매매보다는 유가, 달러, 금값 이 세 가지 지표를 매일 체크하면서 흐름을 읽어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지정학 리스크 최고조, 위험자산 주식코인 하락, 안전자산 금채권 상승, 유가 급등 가능성, 에너지 방산 수혜, 항공소비자의 타격, 코스피 코스닥 단기 조정 가능, 외인 매도주의, 원달러 강세 예상, 무역수지 주시 필요. 한국 채권은 안전선호로 상대적 안정. 지금은 욕심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시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차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하게 경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